뭐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에 가면 이제 키르기즈스탄이 어디 있냐면 중앙아시아에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아르메니스탄. 스탄이라는 건 땅이라는 뜻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뜻은 이제 아프간의 땅, 뭐 우즈벡은 우즈벡의 땅, 카자흐의 땅, 뭐 이런 건데요.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파슈툰족을 페르시아어로 아프간이라 한다라고요. 파슈툰의 땅,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키르기즈스탄에 가면 어떤 풍속이 있냐면 납치 결혼 키르기즈스탄에 말이 있던데 납치 결혼이 있어요. 문화가. 그러니까 옛날 우리 생각하면 이제 보쌈 문화. 먹는 보쌈 말고 먹는 보쌈. 담 넘어서 이제 보자기 들고 가가지고 데리고 오는 옛날에 그렇게 우리나라도 했는 모양이에요, 그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밤중에 와가지고 보쌈 자루에 쌓여져가지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보살님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18살에 17살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무서운 일 아니겠어요? 혹시 나한테도 그런 일이 생길까 그런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무식한 일이겠어요. 여성들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렇게 밤중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쌈을 이거는 인권에 아니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 보면 이게 사람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인데 그냥 물건 취급을 했다라는 소유물의 취급 정도 당하니까 그런 발상이 나오는 거죠. 아니 이제 다행히 이렇게 나처럼 잘생긴 사람이 딱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쌈을 해오면 갈 때는 무서워도 나중에 열고 보면 왕자님이시네 이러면서 막 되게 좋아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얼마나 이게 독재성이 크고 일방적이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데리고 왔다라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든지 뭐 하든지 장난이 심한 것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문화가 그렇다 해도 그렇거든요. 21세기에도 그런 게 있어요. 아직도 그 2021년도에도 키르기즈스탄에 가면 그런 문화가 있어요. 한 20% 정도 여성들이 납치 결혼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우리나라처럼 복삼은 아닌데 이렇게 길 가고 있으면 걸어가고 있으면 갑자기 괴 한 두세 명이 나타나가지고 차에다 싣고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가지고 집에다 감금해 놓고 이제 결혼해라. 이제 결혼해. 나랑 결혼하자. 뭐 다행히 거기에서 네 할게요.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버티면 죽기까지 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나서서 설득한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총각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총각이 해서 얘기가 안 되면 그 집안에 온 가족이 나와서 이렇게 엄마 아빠가 다 나오고 형제들이 다 나와가지고 얘야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 이러면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안 반항하고 그러면 폭행도 서슴지 않고 결국은 죽는 사람도 있다라고 그래요. 그게 20% 정도의 여성들이 그런다라는 거죠. 이게 직업 불문이에요. 나이 불문, 직업 불문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 딸이 없어졌어요 해서 경찰서에 전화하면 결혼 준비하세요. 이런데 경찰이 결혼 준비하시라고. 잘 됐네요. 이렇게 신고하면 이게 잡아야 될 건데 잡을 생각 안 하고 뭐 한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뭐 이렇게 일주일 정도 3일만 지나도 이거는 문제잖아요. 그런데도 수사할 생각은 안 하고 결혼 준비하시라고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이 공포예요, 공포. 내가 이렇게 10대 여성만 공포가 아니라
온 가족의 공포지. 여러분들이 부모라고 생각해봐요. 내 딸이 지금 내 딸이 길 가다가 괴한에게 납치당할 우려가 20%나 있어. 아니 1%만 있어도 발발발 떠는데 텔레비에 나오면 무슨 납치 이런 거, 뭐 이제 그 인신매매 이런 옛날에 우리 80년대 90년대 그런 인신매매 단 많았잖아요. 그런 것만 얘기가 있어서 전국에 벌벌벌 떨면서 여성들이 뭐 이렇게 잘 다니지도 못했는데 20%의 사람들이 그렇게 납치 결혼을 당한다는 거는 너도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그게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은 세상을 모르고 살았구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런 뭐 엄청 큰 자유를 누리고 남녀가 좀 불평등한 게 있지만 나름 평등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키르기즈스탄 같은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아직도 좋은 문화가 전 세계에,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중동의 이런 나라들도, 뭐 남미의 이런 나라들도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키르기즈스탄 같은 데는 반드시 조언해야겠죠, 그죠? 결혼했으면 안 데려갈 거 아니야. 위장 결혼해야 되나? 뭐 10살에 결혼하는 경우, 9살, 10살, 11살에 거의 팔려가다시피 결혼을 하고요. 임신을 했더니 임신한 여성이 12살. 그 이제 월경이라 하죠. 그걸 하기 시작하면 바로 임신하는 거예요. 이제 일찍 갔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나라들은. 뭐 학교를 가기로 했나, 뭘 했나, 이제 초등학교 좀 다니다가 이제 팔려가듯이 가가지고 아이 낳으면 그 다음부터는 학교를 못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를 한 명 낳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또 낳고 20살쯤 되면 한 4명 뭐 이렇게. 이러면 아유 참 난감하죠, 그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아직도 인류의 2021년인 지금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12살 아이가 아이를 낳고, 야, 이거는 신체가 아직도 작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장애를 가진 아이 출산할 확률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렇게 산모하고 다 위험하지, 그러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보고. 그렇게 그런 징그러운 일들이 정말 세상에는 아직도 많이 자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말 교육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구나. 또 골고루 균등한 성장이라는 것이, 선진국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보면. 그래 빨리 균등한 성장이 일어나면 좋겠고요. 이제 키르기즈스탄하고 이런데 한번 보면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를 또 이렇게 다시 살펴보면 아프가니스탄들은 종족이 여러 종족이 있잖아요. 파슈툰족, 타지크족, 우즈베키족, 무슨 족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나라 종족인데요. 우리나라는 가만 보면 이제 멀리 그대로 올라가면 단일 민족이 아닐 수도 있죠. 우리나라는 초원 민족, 스텝족, 그러니까 몽골 초원, 이쪽에 뭐 흉노족, 선비족, 뭐 이렇게 몽골족, 여진족 다 이제 초원족, 그 시베리아 이제 그 밑에 스텝 지역이라 하는데 그 지역에 이제 유목민들이죠. 유목 문화가 우리는 백두산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반도로 내려왔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쪽의 문화, 뭐 베트남, 뭐 미얀마, 태국 이런 쪽의 그 종족의 그런 문화들이 이렇게 바다를 타고 우리나라 이렇게 남해안 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랄 알타이 어족이 대부분을 이루지만 남방에 그런 피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방의 그런 것과 북방의 이런 것이 같이 함께 해서 대한민국의 지금 5천만 명, 북한까지 하면 7,500만 명 정도 되겠죠. 같이 이제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게 하도 오래전 일이니까 무슨 족으로 나눠지진 않아요. 다만 너무나도 이상하게
이념으로 나눠가지고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에서 북한은 이제 독재 정권을 이루고 우리는 민주 정권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남아있는 데는 거의 뭐 우리나라밖에 없죠. 다른 나라들이 서로 나눠지고 내전을 하는 거는 민족 간의 갈등 때문에 내전을 하는 거예요. 왜 민족 간의 갈등이 있겠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의 욕구, 재물의 욕구가 너무 커요. 아프가니스탄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프간이란 말조차도 파슈툰의 땅이라는 거잖아요. 파슈툰족이 42%, 45% 정도 되고 나머지가 55%가 있잖아요. 보면 50%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은 누가 하고 국회의원 장관은 누가 하고 공무원은 누가 하겠어요? 파슈툰족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넓은 땅에 4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파슈툰족이 장악을 한다면 그러면 나머지 이제 우즈벡족이나 뭐 이렇게 타지크족은 한 25%나 되는 양이 뭐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게 공무원이라든지 직장 이런 것만 불평등한 게 아니죠.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하겠어. 심지어 학살도 자행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 파슈틴족이 지배하는 탈레반이 지배하는 이곳에서는 우리가 살지 못할 것 같아 이런 느낌 드는 거죠. 그리고 탈레반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또 뭐냐면 그 코란을 배우는 자들 그러니까 학교 학생을 탈레반이라고 그래요. 학생들을 배우는 학생들을 이름하여 탈레반이라고 해요. 우리가 들을 때는 탈레반 이러면 공포의 대상이잖아. 하루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테러 집단에 탈레반이 꼭 등장했거든요. 뭐 알카에다 뭐 또 IS 탈레반 뭐 이렇게. 근데 알고 보면 탈레반은 성경 배우는 자 이거예요. 성경 배우는. 성경이 이제 불교도 성경이잖아. 그리고 알라신의 코란도 성경이지. 바이블도 성경이고 다 성스러운 경전을 성경이라니까. 성경을 배우는 자가 탈레반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집합소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모여서 해요. 그리고 대부분 고아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그래요. 그 사회가 안정되지 않았잖아요. 내전이 많고 하니까. 고아들이 갈데없는 고아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곳에서 기르는 거죠. 한 곳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탈레반들은 20대가 넘어도 10년 동안, 20년 동안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데 여자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자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요. 자기가 탈레반이 하는 데를 마을을 가가지고 딱 하니까 거기 있는 젊은 20대 청년들이 자기를 보고 신기하게 여기더래요. 여자를 처음 본 거예요. 여자를 아니 10년, 20년 동안 거기서 그 탈레반 그 교육받는 그런 곳에서 여성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 보는 거야. 아 이건 뭐겠어요. 무슨 괴기 집단 같은 이런 느낌 안 들어요? 아무리 종교 집합소라 하더라도 종교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일방적이고 독재적이고 이렇게 비합리적인 교육을 받으면 사이코가 되기가 쉬워요. 이 사이코 되기 제일 쉬운 사람들이 종교인. 종교인들이 많이 억누르잖아. 뭐 이성을 만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 계속 억누르고 하면 감정을 억제하다 보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마음속에 자라는 다른 것들이 일어나서 뒤에서 딴짓을 많이 한다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듣는 소문에 뭐 이제 신부님이 어떻고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요.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고 내가 안 되죠. 그래 이제 근데 그래도 이렇게 불교나 기독교나 이런 데는 그래도 많이 열려 있어서 그렇게 심한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이 탈레반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은 거기는 또 일방적으로 여성들을 부르카를 씌우거나 히잡을 씌워서 얼굴을 못 비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20년 동안 청년이 여성 한 번을 못 본 적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그 여성들을 소유물처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학대를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탈레반들은
아,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사이코패스처럼 진짜 무서울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번에 북한을 정치를 한다고 정권을 가졌잖아요, 지금요. 참 난감하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군에 쫓겨가지고 계속 이잡듯이 미군들이 계속 잡았잖아요. 20년 동안 계속 잡아가지고 그렇게 거의 전멸 위기에 처했는데요. 아프간, 이렇게 파키스탄으로 넘어가서 파키스탄에 숨어 있다가 또 파키스탄에 있던 탈레반들이 다시 또 이쪽으로 넘어오고 게릴라로 계속 이렇게 하다가 결국 겨우겨우 이제 명줄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년에 그 트럼프가 이제 합의하고 이제 우리 떠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때부터는 뭐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아프간 정부에서 많은 비리로 인해서 그리고 탈레반들 파슈틴족의 뒤에서 후원들도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탈레반이 다시 득세를 하고 정권을 잡고 있는데요. 이게 세계의 많은 중동 지역의 아프간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비관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잠깐 들었지만 희망이 있겠어요? 아니 이게 아프간이 파슈틴족 하나로만 이루어져도 그럭저럭 탈레반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다라고 그래. 거기다가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거는 인종들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파슈틴의 땅이라는 이런 곳에 타지크족 굉장히 많죠. 우즈벡족 굉장히 많죠. 엄청 다른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은 학대받으면서 이 탈레반 같은 무시무시한 그런 집단에게 학대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내전을 불사하겠죠. 난 죽음보다 자유가 좋다. 우리 종족,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학대받는 걸 볼 수 없다. 우리 딸이 저렇게 당하는 걸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총을 들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뒤에 그 위에가 이제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들이 있는데요. 러시아의 위성 국가들이잖아요. 러시아는 뭐 그 우크라이나하고는 사이가 안 좋지만 그 밑에 있는 스탄 국가들하고는 아프가니스탄 위에 있는 국가들하고는 나름 사이가 좋아서 아프가니스탄 바로 위에 러시아의 군 기지들이 많아요.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군들이 그쪽에 가서 지금 대규모로 이렇게 그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죠. 여차하면 들어가겠다라는 거지. 여차하면. 그리고 파키스탄은 뒤에서 은근히 조종하고 있어요. 탈레반을 이제 교육시키고 후원해 준 건 파키스탄이기 때문에 파키스탄 그 국가 이제 정보원장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군사 지휘를 하고 거기에 있는 많은 무기들을 파키스탄에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다른 내전이 일어날 듯한 그런 데를 이제 막아내고 가서 이제 점령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돕고 있는데요. 그러니 탈레반은 본인들의 힘으로 서지도 못하고 파키스탄의 조정을 받아야 되고 또 이러다 보면 내분이 굉장히 심할 수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또 싸울 수가 있어요. 독재 권력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파워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래 우리는 5천만 명이 하나가 돼서 움직일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중국이 되게 좋다고 하지만 중국도 소수민족이 엄청 많고 공산 정권으로 이렇게 얼마나 억압을 많이 하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거든요. 중국도.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런 게 보면 또 남과 북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좀 그렇죠. 남과 북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통일 안 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 이런 국제 정서를 생각하면 남과 북이 지금 통일되면 혼란이 너무 클 것 같다.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군사력 차이도 내가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북한에서 무슨 미사일 발사, 핵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큰 문제지만 무슨 미사일이고 잠수함이고 뭐고 이런 걸 개발한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우리는 세계에서 초인류 군사 강국이거든요. 군사 무기들 개발을 독일하고 쌍벽을 이룰 만큼이나 군사 방산 산업이 굉장히 발달된 세계 최고의 방산 산업 국가예요. 북한에서 뭐 ICBM 뭐 쏘고 뭐
애들 장난인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호들갑 안 떨었으면 좋겠고, 정말 북한한테 뭐 정부에서 퍼주는지 안 퍼주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전 정부에서 퍼줬는지 안 퍼줬는지 모르겠는데 퍼줘야 돼요. 퍼줘야 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래 되면 설사 교류를 한다 하더라도 북한하고 통일이 안 되고 우리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도로는 이용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여행도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한국 국가와 국가 간의 차이가 너무 크면 멕시코하고 미국 보세요. 미국과 멕시코 어떻게 돼요? 그 장벽을 쌌어요, 장벽을. 멕시코 사람들 못 넘어오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비슷하니까 서로. 심지어 동유럽까지도 서로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하고 있어요. 동유럽 국가들이 못 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지금은 만약에 북한하고 우리나라랑 수교를 해가지고 왔다 갔다 도로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봐요. 북한도 난리가 나겠지만 야 이거 참 난감합니다. 이제 거기 난민들이 얼마나 많아. 이 수준이 너무 차이 나는 것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북한을 뭐 적국으로 생각하면 이제 원조로 안 되겠지만 우리 뭐 적국이라고보다는 불쌍한 나라로 생각한다면 원조를 해야 되지 않나. 제가 너무 급진주의자일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나라 안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발전해야 된다. 이게 차이가 나면 날수록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거. 그래서 과거 정부나 지금 정부에서 퍼준다고 뭐 쌀 퍼준다, 뭐 퍼준다, 뭐 퍼준다 그런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진짜였으면 좋겠다. 많이 퍼줘야 된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GDP의 3%인가요? 이제 국제개발위원회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DAC라는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 GDP의 0.3%를 해외에 어려운 나라에 원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 회원에 가입된, 이 모임에 가입된 나라들은 이제 공여국이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우리는 공여국으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되는데 어느 나라든 이 회원국이 되면 자기 GDP 얼마를 다른 나라에 다 도와줘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그래도 많이 감면도 받고 다시 또 나중에 공제도 받아요, 보면.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세금 내는 이렇게 누구 도와주는데 내가 아는 친구 복지관에 가가지고 쌀 몇 포,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기부를 하는 차라리 더 낫잖아. 뭐 생판 모르는 데다 하는 것도 괜찮지만 내가 아는 친구 누군가 어려워하고 그 복지관을 하고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내가 기업을 하고 있으면 1억 기부해야지, 2억 기부해야지. 그럼 거기에 몇십 프로를 내가 공제를 또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는 것도 비슷한 거죠. 개발원조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기부를 어딘가에 어른 나라들은 해야 돼. 그럼 북한에다 해야지 뭐. 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아니에요? 저 간첩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는 것도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이념도 중요하고 여당 야당도 중요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죠. 스님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북한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데 그거 가지고 핵 개발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원조는 원조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화를 많이 낸다고 해서 돕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교정해가지고 그 교도소 간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 된다 하잖아요. 교도소 간 사람들에게 그 사식도 넣어주고 뭣도 해주고 교도소 간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들 도와주면 나와가지고 또 죄 저지르라고 도와주냐고. 그게 아니고 도와주면 죄 저지르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변한다라는 거죠.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북한에게 뭘 도와주면 북한이 그거 가지고 핵 개발할 수도 있지만 그 도와준 거 가지고 생명을 이제 살리는 그런 그걸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핵 개발을 하고 하는 건 우리가 다른 걸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원조는 반드시 하는 게 좋다.
선물하세요.